국민의힘 그 빅4 4강 진출자가 오후 7시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흥행이 생각보다 확 타오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래도 일단 오늘은 오늘 저녁에 4강이 누가 될까?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은데 일단 그에 앞서서 주말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있었잖아요. 토요일 A조, 예. 일요일 B조, 예. 죽음의 조가 B조라 그랬는데 뭐 하여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쉽다라는 좀 총평을 드리고 아쉽다. 싶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좀 늦게 출발하고 예. 열세인 구조적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 A조, 일요일 B조가 다들 뭐 평가를 하십니다만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때냐라는 그렇죠. 쓴소리들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새로 뽑겠다는 자리인데 무슨 뭐 MBTI를 하고 예. 무슨 또 청년 MC 고생하셨습니다만 예. 와서 뭐 밸런스 게임 선택하는 거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의아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또 거기 막상 자리했던 후보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총평을 좀 하시고 그래서 아쉽다. 그리고 꼭 지금의 상황에는 절박하고 저희들이 비장하고 사실은 새롭게 엄중한 정세에서 국민들 앞에 진지하게 출발해야 되는 자리인데 약간 예능 프로 그다음에 무슨 뭐 학예회 같은 이런 걸로 기획을 짠 것 같아서 좀 그 기획과 포맷에서 아쉬운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쳐다보고 또 적지 않은 그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일부 또 볼썽사나운 또 이런 분위기도 생겨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그 토론의 질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륵탕이 비슷하게 해버린 거죠. 글쎄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게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저기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 쓰신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글이 훨씬 더 독하게 쓰셨었네요. 그렇죠. 예,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창피하고 화가 난다. 저 B급 질문은 좀 이따 이제 저희가 뭐 홍준표 후보의 그 질문일 거고 이러다 안 된다. 중도와 무당층이 관심조차 안 갖는다. 제발 윤석열에 더 쳐다봅시다. 아주 강력한 좀 매서운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MC 그리고 청년 쪽에서 이거 워낙 관심이 좀 무디니까 재밌게 보자 그 충정 그 본인은 이해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저 TPO에 너무 안 맞았던 것 같다는 거 그거고 이제 만약에 그걸 할 거였으면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할 거였으면 조금 미리 좀 이렇게 후보들과 조율을 해서 이런 질문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 그랬으면 차라리 덜했을 텐데 이를테면 TPO 같은 좀 제가 볼 때도 좀 터무니없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었지만 어떤 분은 나 그런 거 대답 안 해요 이러니까 오히려 저 젊은 사람들 질문에 대답 못하는 꼰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 피해요. 네, 양쪽에 둘 다 악수가 된 거예요. 이게 차라리 좀 조율했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미리 좀 걸러냈든지 하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준비한 그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인데 고민 많이 안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멋쩍게 됐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답 안 해. 또 반말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손해가 된 거죠. 이게 저도 이제 뭐 나이든 직장인 중에서 조금 고참에 속합니다만 요새 특히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좀 젊은 직장인들하고 반말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무슨 질문했는데 야 내가 뭐 그런 거에 답해 이게 사실은 최악의 답변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답변에 내가 이렇게 답은 하지만 사실 난 이건 안 맞는 것 같다는 걸 좀 성의 있게 해야지. 그런 거에 답 안 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약간 꼰대력을 보여주는 본의 아니게.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한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지금 무례하다 뭐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지금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준비하셨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 그리고 그걸 설마 홍준표 후보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러면 뭐 리허설을 하든 토론 준비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참모진이 그런 걸 하자고 했던 것도 놀랍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덕분에 이 전체적인 이 A조든 B조든 토론이 다른 건 묻히고 그다음 후속 기사가 전부 그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또 뭐 괜히 저걸 써가지고 또 계속 또 반박 또 반박 이렇게 되니까
오늘 뭐 신문 사설에서도 여기저기 났습니다만 그냥 지리탕 싸움처럼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저런 발언이 결국 논란이 될 거라고 홍준표 후보가 예상을 아주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던지면 본인이 글쎄요. 약간 관심을 끌거나 내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재밌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내지는 뭐 전혀 전략적인 재밌지 않은 건데. 아니, 저도 재미없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그런 신체 아유, 관련된 얘기도 그럼요. 질문도 사실은 남자들 사이도 그렇고 남녀 사이도 그렇고 아유. 정말 그건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질문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면 그 의도가 뭔지 정말 궁금하고 예. 왜냐하면 저게 단 하나의 득이 없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는 건데 예. 홍준표 후보한테는 예. 저렇게 어쨌든 관심을 확 끄셨잖아요. 부정적인 관심일지언정 본인한테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아니면 전체가 다 안 될까요? 전체가 다 안 되나요? 실점한 거죠. 너는 아. 홍준표 후보 본인에게도 저는 절대 득점이 득점이 되지 아니다. 않았을 거예요. 예. 안 됐을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저도 홍준표 예. 후보에 대한 예. 감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어디 저 무슨 뭐 라디오 프로나 잠깐 듣다 보니까 저게 원래 홍준표 그 시장의 전략이다. 이미 그건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자기 캐릭터를 쌓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그걸 더 확인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미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으로 돼 있는데 예. 그걸 한번 더 해준다고 그분들이 정말 잘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표를 더 추가를 하고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정말 그 납득이 되지 않는 돌발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능적 요소와 홍준표 후보의 돌발 발언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묻혔는데 그래도 혹시 이번 토론에서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공약 중에 생각나는 게 있나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예. 당의 핵심의 전략 인사로서 이 후보들이 좀 언급했던 공약 예.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좀 있었으니까. 저는 그 AI 질문을 안철수 후보도 했고 예. 또 그 한동훈 후보도 홍준표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가 또 대구시장 때 3대 역점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봤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질문 중에 하나 나왔던 것 예.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고 예. 가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토론회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라는 게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선 후보를 뽑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당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한 우리 당 후보들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야 예. 당원들도 평가하고 국민들도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좀 확인되지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번 질문을 하면서 예. 그리고 또 이철우 지사랑 나경원 후보가 이제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예. 일정 정도의 전선은 형성이 됐습니다만 예. 모든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반성과 사과와 미래지향적인 우리 당의 변화 방향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통 질문으로 꼭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으로.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뭔가 중심축이 잘 좀 없어 보였던 그런 토론 같아서 네. 뭐 근데 아마 이제 오늘 4강 가려지고 4강 토론 때 조금 더 국민들 관심도 나을 높아질 거라고 테니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후 7시 이후에 이제 4강 빅4가 발표되죠. 이건 100% 여론조사입니다. 다만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질문했을 때 전화 받고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럴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러거나 나는 무당층이라거나 네. 여기까지만 그다음 질문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네. 이를테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네. 뭐 진보 다른 네. 당을 얘기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전화가 맞습니다. 끊어지는 누가 유력합니까? 뭐 빅3는 뭐 지금 뭐 전반적인 추세대로는 뭐 확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뭐 안정적으로 안착할 것 같고 예. 지금 오늘 7시경에 발표되는 4강전은 마지막 4강 티켓을 예.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예, 제일 예, 큰 예. 관심일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정말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나름대로 정세를 분석하고 전략을 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만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나 뭐 와서 이렇게 시사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얘기는 나경원 후보 쪽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언급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나경원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예. 그게 우리 당 당원에게 했다면 그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 당원에게 이 보내가지고 여론조사를 받은 거라면 100% 저는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5천만 우리 국민들한테 무작위로 던지는 여론조사 질문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답변을 할 때 중도 이제 무당층이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당원들하고 조금 컬러가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또 어떻게 답할지 예.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4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반탄, 찬탄, 그렇죠. 찬탄, 반탄으로 후보들이 사실 나뉘잖아요. 뭐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네. 탄핵에 찬성했던 분의 뭐 대표적인 분은 당연히 한동훈 후보,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철수. 네. 그리고 아마도 뭐 유종복 그렇죠. 예, 지사 시장 같은 분이 예. 탄핵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윤보 명태라는 아주 재밌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죠. 어제 제가 그 유종복 시장 인터뷰했었는데 아니 그 사자성어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부분에 예, 진솔하시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힘은 실리는데 예. 아직 이제 지지율이 많이 실리는지 맞습니다. 잘 모르겠고 예. 이제 소위 이제 반탄은 네. 뭐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이분들 거기에 네. 이철호 지사까지는 뭐 선명한데 그렇죠. 결국 나경원, 안철수도 중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면은 찬탄 3명. 3명, 반탄 아니, 찬탄 1명, 반탄 3명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올라면 2대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 국힘 경선 최종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올라와서 찬탄 반탄 2대1로 되는 경우하고 예.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찬탄 1명, 반탄 3명이 되는 게 마지막 2명을 고르는 데는 각자의 후보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양강 결승전 올라간 2명 그렇죠. 고를 때는 이제 4명에서 다시 다음 주면 2명으로 고르는데 예. 2명으로 오를 때 만약에 찬탄 입장이 선명한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3대1로 선이 확실하게 갈려지는 게 예. 오히려 2명을 고르는 데는 찬탄의 모든 그 지지표를 가져가니까 예. 훨씬 더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일단 탈락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표가 자연스럽게 그걸로 이전되는 플러스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 올라오는 게 일단 거의 무조건 유리한 거로 유리한 보이네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예. 안철수 지금도 이미 오세훈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한 몇 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표가 어디 갈 데가 없고 찬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3명의 반탄 후보가 있으니까 모든 토론회나 이 논쟁에서 3대1로 선명히 갈리기 때문에 예. 민심이나 당심이나 그래도 어쨌든 탄핵에 불가피했다. 예. 그리고 개헌은 반대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없이 한동훈 후보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그 토론에서 1대3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토론 구도가 좀 불리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이나 TV 토론 같은 거라 지금 맞짱 토론, 맞수 토론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좀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은 지지하고 좀 상관이 없으니까 아. 결국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는 오히려 3대1의 선명한 구도가 있는 게 파이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차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 안철수 후보는 또 한동훈 표를 뺏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여러 가지 선명한 구도라든지 표의 집결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또 결집이 되는 양상이 있는 나경원 거고. 후보 올라오는 게 이제 유리해 보이네. 예. 그러면 또 나경원 후보 올라온 게 한동훈 후보한테는 뭐 거의 유리한 쪽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김문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나경원 후보 올라온 게 어떨까요? 그 부분은 이제 나경원 후보의 다음 주까지 선택에 달려 있는데 예. 오늘 결정되면 내일 미디어 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1대1 맞수 토론하고 예. 토요일 날 사자 토론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간에 일각에 나오는 분석은 나경원 후보가 누구를 지지를 선언하고 물러날 수도 있다. 4강 끝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2명으로 추리기 전에 그렇죠. 추리기 전에. 네, 다음 주 화요일 전에 4명을 놓고 여론조사하기 전에. 여론조사하기 전에. 예, 예. 그러면 사실은 김문수 시장하고 햄버거 회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나경원 그렇죠.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이제 제가 볼 때 예. 그 이른바 이제 친윤 기득권 세력에 계신 분들은 예. 그 시나리오를 좀 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이 찬탄 후보에 가서는 안 된다. 예. 반탄 후보에 가야 되고 또 바깥에 한덕수 후보하고 한 번 더 또 해서 우리 당을 그런 식으로 계속 보수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결심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관측도 있다. 네, 그런 관측이 일각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2강 안에 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예. 누구 한 명을 왜냐하면 그렇다 한동훈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까 예. 표가 갈려서 왜냐하면 3명이 계속 가면 표가 갈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명이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물러서면 이게 4명에서 2명 추리는 데서 51%가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1% 몰아주는 데에 또 효과가 또 있죠. 어. 그래서 다양한 그 계산 속에서 이른바 한동훈을 막기 위한 예. 찬탄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보수 측의 강력한 그 의도가 있다면 그런저런 여러 가지 나경원 그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굉장히 지금 뭐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그때 그 저번 그렇죠. 당 대표 토론 예. 때 예. 그리고 뭐 엊그제 토론에서도 상당히 사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퇴라 그랬고 예.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도중에 하차한다고 한다면 그 특정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김문수 높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후보님은 여전히 또 독고다이로 가시니까 아. 그래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표가 조금 그 상승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세는 홍준표 후보가 좀 상승하는 추세고 김문수 후보가 하락하는 추세지 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고 보면 아무튼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오늘 4강에 끼어서 4강으로 올라온다면 그 경우는 일단 한동훈 후보에게는 찬탄표가 갈리니까 조금 불리한 불리하죠. 상황이고 예.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그렇죠. 편하게 가는 거죠. 편하게 가는 거네요. 예. 그렇게 4강이 짜여지면 그러니까 김문수, 네.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럴 경우에 양강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그래도 찬탄이 모이면 한쪽은 한 명이 올라올 것 같고 예. 결국 이제 4강에서 양강으로 가면 찬탄 반탄으로 표가 갈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뭐 이른바 무당층이라는 중도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선택을 하니까 그러면 찬탄 쪽에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하는 한동훈 후보 반탄 쪽에 여전히 싸움이 불분명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을 때 나경원 후보가 특정 후보 지지 선언하고 중도 하차할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 예. 만약 그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홍준표와 김문수가 있을 때는 지금 호각지세죠. 호각지세다. 근데 추세는 뭐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론회 때 그게 어떤 타격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볼만한 흥미진진한 거리는 우리 당에 있는 게 맞습니다.